오랜 시간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북방 유라시아 대륙을 누빈 유라시아 전문가가 부산에 있습니다. 그는 부산에 전국 유일의 유라시아 교육기관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유라시아, 그중에서도 북방 유라시아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라시아 교육원 이재혁 이사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유라시아 교육원이라는 게 좀 생소하긴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예,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한국과 북방 유라시아 대륙을 이어주는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북방 유라시아 협력을 위한 민간 플랫폼이라고 할까요? 네네. 시민 강의도 하고 포럼도 개최하고 또 교사 연수도 하고 다문화 학생 대상의 국제화 교육도 하고 여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제 협력 분야에서 국가가 할 일 혹은 지자체가 할 일을 보충하고 보완하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 이사장님께서 지난 2022년에 우리나라 유일의 이 유라시아 교육원하고 또 유라시아 포럼을 개설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유라시아 교육원 같은 기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시대 얘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네네. 우리가 사는 시대를 흔히 신유목민 시대, 노마드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공부하고 취업하고 결혼 이런 분야의 부분에서 모두 국경이 사라졌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동남아 같은 한반도 남쪽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은 북방 유라시아 대륙과도 국제 교류가 많아졌습니다. 네네. 러시아, 중앙아시아, 몽골, 코카소스, 동유럽 등에서 최근에 유학생과 노동자가 많이 들어오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은 잠깐 주춤합니다마는 네. 북방 대륙과 사업을 한다든지 그쪽으로 여행을 가는 시민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가 걸어온 역사와 문화 또 국민성, 가치 같은 것을 배우는 어떤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필요합니다. 우리 유라시아 교육원은 북방 대륙과 관련한 교육사업, 문화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지난 11월 4일에는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부산 시민이 두 달에 한 번씩 만나 서로의 문화와 가치 같은 걸 소개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네, 모임 네. 이름은 코스모폴리탄 부산입니다. 코스모폴리탄 부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중국, 일본, 뭐 캄보디아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사전 지식들이 있어요. 왜 쉽게 가니까. 맞아요. 그런데 유라시아 그러면 당장 탄 들어가는 뭐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야, 여기가 생소한데 엄청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네네. 유라시아 교육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우리 교육원이 한 일을 소개해 드리는 게 네네. 좋겠네요. 예. 부경대하고 또 그리고 부산에 14개 인문단체가 있는데 부산 인문연대라고 합니다. 거기와 공동으로 시민특강도 하고 또 시 지원을 일부 받아서 다문화 학생들을 국제 인재로 키우는 쌍방향 다중문화 교육도 했습니다. 올해부터 유라시아 포럼을 1년에 4번 개최하는데요. 첫 해 주제는 이랬습니다. 우리 부산의 현안인 이민자 문제와 또 이민청 유치 문제, 두 번째는 북극 항로의 현재와 오늘, 세 번째는 글로벌 관광 허브 도시 부산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네 번째는 중앙아시아에서 우리 부산의 다중문화 모델을 찾아보자 이렇습니다. 네네. 학생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교사의 국제화가 더 급한데 지리교육연구회라고 부산에 단체가 있는데 네네. 여기 소속의 중고등 선생님들 대상으로 북방 유라시아 지역 연수도 했습니다. 연산도서관 또 김해 유라도서관 같은 공공도서관하고 협력해서 시민특강도 실시했습니다. 북방 해역 인문학 특강 또 중앙아시아 10조 과정 이런 겁니다. 또 북방 유라시아 지역으로 떠나는 현지 답사단을 세 차례 꾸리기도 하고 네. 대한민국 국민 시인 김소월을 세계에 알리는 선양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금방 말씀하신 소월 선양 사업을 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이건 참 일단 통탄할 일인데요. 네. 진달래 꽃의 김소월 또 엄마야 누나야 초혼 금잔디 같은 소월시를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겠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전국에 소월 문학관이 하나도 없어요. 또 한류 하지만은 외국의 그 많은 한국어 학당이나 한국 문화교육기관에서도 소월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22년 말에 우리 유라시아 교육원 안에 국제 소월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취지는 저라도 북방 유라시아 대륙에 우리의 소월을 널리 알리자 그렇게 마음먹었죠.
지난 그 11월 1일에는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대상의 제1회 국제 서울시 낭송대회라는 것을 열었습니다. 네. 부산시는 자체 문화 콘텐츠가 없다고 불평만 하지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대회 지원을 해줬어요. 네네. 첫 해인데도 불구하고 19개 국가에서 104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소월이라는 매개체를 찾으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사님께서. 그러면 그 유라시아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네, 그 뿌리 이야기와 개인적 인연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네. 북방 유라시아는 사실 한민족과 뗄 수 없는 말하자면 한반도의 역사적 뿌리, 문화적 근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어릴 때부터 슬라브 문학이라든지 슬라브 음악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91년도 6월에 그때 제가 30대 중반이었는데 한겨레 신문 모스크바 주재 기자로 러시아에 가서 소련 붕괴 과정이라든가 그해 8월에 일어난 보수 쿠데타 같은 걸 취재했어요. 네네. 그렇게 있다 보니까 이 아까운 인생 이렇게 계속 외관적인 어떤 사회 현상이나 쫓아다닐 게 아니다. 네네. 내밀한 공부, 인문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신문사를 그만두고 모스크바 대학에서 95년 7월에 학위 과정을 끝냈고 97년 3월부터 부산 외대 러시아 학부에 부임했습니다. 예, 그렇게 한 25년간 외대에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강의했고 교육부 시베리아 대학생 봉사단장 같은 것도 하고 예. 계속 유라시아와 인연을 맺고 살았어요. 유라시아 교육원이라고 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은 그래서 이제 외교부 또 부산시와 협조해가지고 22년 4월 22일에 설립했습니다. 예, 그래가 지난 2022년이었습니까? 이때 그 북방 유라시아 시민대학을 시 차원에서 좀 새롭게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특히나 이렇게 북방 유라시아에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개인적으로 시베리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평원의 대자연 또 순박한 사람들 또 그곳의 깊은 정신, 종교심 이런 걸 사랑하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방이 우리의 지역사적 뿌리다 또 문화적 뿌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 측면에서 살펴봐도 북방 유라시아가 무척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남은 마지막 블루오션 그런 말이 많거든요. 네네. 자원이 없는 우리가 원유나 가스를 어디서 가져올까요? 희귀 광물 자원을 어디서 확보할 수 있을까요? 첨단 기술 문제도 그렇고 시장 규모도 그렇고 예. 문화 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라서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곧 뭐 휴전이나 종전으로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때 이제 전후 복구는 어떻게 할 건가? 그거부터 시작해서 다시 러시아와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건가? 뭐 정말 수많은 만약이라는 가지수들이 있는데 그러면 북방 유라시아 교류 부산의 발전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북방 교류와 부산 발전은 동전의 앞뒤 같은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부산시가 요즘 의혹을 가지고 추진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법만 통과된다고 기반 조성 없이 모든 게 다 해결될까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북방 유라시아 대륙과 교류가 많아지고 또 북방을 아는 시민들이 대폭 늘어나야 국제 행사도 잘 되고 의료 관광 협력 같은 것도 잘 될 수 있겠죠. 네. 지금은 북한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또 현 정부가 북방을 싫어하니까 부산에서도 자꾸 상해나 싱가포르 모델만 얘기하거든요. 예. 이건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은 북방에 있고 그렇다면 경제적, 문화적 양 측면에서 북방 러시아가 부산의 미래라는 것을 설정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시야를 좀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시 차원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제안하신 북방 유라시아 시민대학 말씀해 주셨는데 이래 시민 전문가 양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유라시아 교육원에서 소수 시민을 대상으로 북방 교육, 그 경제 교육, 문화 교육, 또 인문학 강좌 이런 걸 해보니까 이렇게 소규모 수강자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시민 전체 대상의 어떤 대규모 북방 글로벌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언어라든지 지역학 일반, 문화, 멘탈리티 문제, 경제 이렇게 적어도 5 영역에 각각 20시간씩이라도 교육을 하자. 그래서 최소한 100시간의 전문 교육을
하자 그런 제안입니다. 이렇게 기반이 조성이 되어야 컨벤션도 잘 될 거고 관광산업도 부활하고 북방과의 무역도 잘 되고 여러 분야에서 전후방 효과가 고루고루 발휘되지 않을까 합니다. 교육받을 사람은 많습니다. 청년, 주부, 은퇴자, 또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또 금방 방송에서 나온 다문화 가정, 또 그렇게 계층이 많아요. 예. 예, 그런데 부산은 영어 교육만 계속 강조하는데 네네. 이거 뭐 실패했다는 거 이미 다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런 방향이 부산의 국제화에 그러니까 유라시아 교육을 강화한다는 이런 게 더 중요하고 훨씬 실질적이라고 봅니다. 북방 유라시아 시민대학이 잘 돌아간다면 행사, 국제 행사 자원봉사자뿐만 아니라 관광 해설사라든가 법정 통역사, 또 국제 공인 중개사, 의료 코디네이터 이런 새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료 관광 할 때 뭐 러시아나 다른 지역에서 오시면 통역하기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고. 맞아요. 통역사가 맞아요. 없다고요, 그렇게? 맞습니다. 아, 맞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뭐 본인의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한다거나 그럴 때 뭐 유라시아를 공부하셨으니까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뭐 어떤 거를 해봐라, 이게 진짜 앞으로 유망한 직종이다, 이게 부산이 너무 모르니까요. 어떻습니까? 어떤 말씀해 주세요? 네, 북방 유라시아에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좀 그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유를 말씀드린다면은 네. 사실 이건 제 개인 생각인데요. 인류의 힘은 경제적 힘이든 문화적 힘이든 주로 북반구에 있지 남방에 있을까 싶어요. 예, 그런 뭐 원칙적인 얘기는 오늘은 어울리지 않고 네. 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얘기로 한번 잠깐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지금이야 전투가 치열하고 전쟁이 끝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지만 영원히 계속된 전쟁이나 인류 역사에 없었고요.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정전 혹은 종전 그 뒤를 계산하고 지금부터 준비하고 움직여야죠. 부산시도.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시장 참여를 위한 부산 민간합동기구 이런 걸 발족해보자고 깃발을 올려봤어요. 우리 유라시아 교육원에서 그 회의도 몇 차례 했고 말이죠. 예. 예, 제가 관심 있는 것은 흑해 오데사항입니다. 오데사가 사실 산업구조라든지 도시문화 또 유럽연합을 내다보는 거점 항구로서의 위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부산항과 여러모로 궁합이 딱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요로와 그래서 부산에서도 미리미리 좋은 관계를 유지해놓고 우리 지역 기업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자체 안도 마련해놓고 하자 그런 얘기죠. 네네. 왜냐하면 우리 부산도 먹고 살아야 하고 또 항상 미래를 대비하며 예민하게 움직여야죠. 네네. 다중문화 문제도 그런데요. 이 모델을 실크로드에서 찾고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북방 유라시아 대륙에 부산시를 튼튼하게 할 미래의 길이 많다는 걸 인식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어마어마한 시장인데 참 준비를 안 하고 있네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북극 항로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먼저 북극 항로란 뭔지 또 진출 필요성에 대해서도 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유라시아 교육원에서도 북극 항로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서베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북극 항로 중에서도 러시아 쪽의 북동 항로가 중요합니다. 북동 항로. 네, 예. 이 주제를 지난달 초에 가진 제2차 유라시아 포럼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봤어요. 자, 부산에서 지금 컨테이너 화물선이 출발해서 유럽으로 가려면 네. 지금은 인도양하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22,000km에다가 수송 기간도 약 40일 걸린대요. 그런데 러시아 북극 연안을 통과하는 북극 북동 항로를 타면요. 거리도 15,000km로 대폭 줄고 30일이면 충분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요즘 그 기후 온난화로 북빙량이 녹으면서 항로 이용 기간이 5개월에서 7개월로 늘었어요. 그런 걸 감안해 보면 부산으로서는 절호의 기회죠. 그런데 현 정부가 요즘 이렇게 러시아와 등을 지고 러시아를 적대 국가로 몰고 가면 러시아가 우리를 파트너 국가로 끼워줄까요? 오타와 선언이라고 있었습니다. 1996년에. 네네. 그 선언으로 만들어진 북극 이사회에 8나라가 들어있어요. 러시아, 미국,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그렇죠. 네. 우리라든지 중국, 일본, 독일, 영국, 싱가포르 같은 13개 나라 또 비정부기구 25개 이렇게 38개는 옵서브 국가입니다.
별 발언권이 없어요. 그러면 북극 항로회의에서 어디가 가장 발언권이 세고 결정권이 있을까요? 러시아겠죠. 네, 당연히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 전체 절반 이상이 러시아 국토를 지나가고 러시아는 100년 전부터 북극을 지배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 요거는 따로 한번 묶어가지고 네, 네, 우리 좋습니다. 이사장님을 한번 초대해서 네. 북극 항로 얘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좋습니다. 앞으로 좀 해야 될 일이 많으시네요. 오늘은 첫 만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라시아 교육원 이재혁 이사장이었습니다. 예, 이번 한 주도 한번 힘차게 보내보입시다. 자갈자짐의 18,550회 김예지였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